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그 제목 보시면은 합격을 결정은 더 심한데 그 더 심화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어떤 거 하는 거냐면 프린트 받아오세요. 지하에서. 일단 그 더 심한데 자, 우리가 이제 종합반이라든지 기본반 시간하고 두 번째 심화반인데 그 심화반에서 이제 심화반일지라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떤 데 가시면 되냐면 자, 거기 이제 프린트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22 가보세요. 자, 22페이지에서 11번 가시면 경계이론하고 이제 분리론 나와 있잖아요. 이런 파트가 이제 시험 출제에서 출제가 잘 되진 않아요. 뭐 지금까지 이제 한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그 종합반하고 이제 그 심화반에서 할 수 없었던 걸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더 심하기 때문에 심화 중에서 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할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 문제도 어렵고 이론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더 심하면 할까 하다가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추가시켜 갖고 일단 시험 출제에서 출제는 되는데 자주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공부하실 때 우리가 이제 심화 중에서도 이제 출제가 잘 되는 게 있고 출제가 자주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행정법상에서 뭐 한 문제라든지 두 문제 더 맞추어야지 이제 좀 안정권에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그 특강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목적이냐면 이번 국가직 대비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셨던 전제에서 국가직에서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더 맞추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는 목적은 그런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지문 중에서 이제 그 종합반하고 심화반 수업에서 하지 않았던 것만 할까 하다가 자, 그러면 이제 할 게 별로 없어서 이제 나와 있듯이 뭐 출제는 잘 안 되지만 뭐 최근 경향에 맞춰갖고 좀 어려운 파트라든지 그런 파트를 좀 묶어서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 자체가 지금 보시면 19개인데 19개의 테마 등에 대해서 이제 일단 수업을 진행합니다. 할 거고 그 지문 가시면 일단 1페이지에서 이론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 다음 가시면 2페이지 가시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그 이론하고 문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론 공부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2번 가시에도 마찬가지지. 2번 가시면 뭐 불확정 개념하고 판단 여지인데 판단 여지와 관련된 문제가 다음 4페이지 나와 있죠,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뭐 이론만 공부하시면 뭐 하겠어요? 어떻게 이제 문제 적용될 건지. 그래서 문제까지를 보기로 할 거고, 그래서 자, 뭐 시간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페이지가 지금 45페이지인가 그런데 자, 내용이 많아서 일단 빨리 진행하기로 하고, 자, 첫 번째 한번 가보세요. 자, 첫 번째 가시면 부정당업자 등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나와 있죠. 그 제한 조치인데 이 제한 조치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그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출제 경향이 종전 판례 근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쟁점이냐면 이런 경우예요. 예컨대 거기 문제 제기 나와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있어요. 예컨대 이런 판례 아시죠? 자, 우리가 한국전력공사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했어. 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한 게 있을 거고,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두 번째가 이제 행정청이 있지. 행정청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했습니다. 여기 행정청이. 자, 이때 이제 입찰 참가 자격 제한했을 때, 그러면 행정청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한 것은 성격 자체가 사법관계입니까? 공법관계입니까? 행정청이 한 것은 이것은 처분 속에 포함되겠지? 행정 처분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법관계예요. 자, 이에 비해서 자, 종전 판례 입장인데 한국전력공사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한 것에 대해서 일단 이제 그 종전 판례 입장은 행정청이 한국전력공사한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행정청이 있죠? 행정청이 이제 그 행정 소송법 하시면 행정청이 자,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또는 이제 뭐 사인한테 자, 행정권 발동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이제 위임해주면 자, 뭐 공공기관과 자, 사인 등도 이제 행정청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위임해줘야지 얘가 이제 행정청 될 수 있어요. 행정청 될 수 있는데 종전 판례 입장. 자, 종전 판례 입장은 행정청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적 없었다는 거지. 한 적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한국전력공사는 행정청 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종전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판례 입장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관련돼서 행정청이 참가 제한했어, 이때는.
당연히 이제 행정 처분인 거고, 이에 비해서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이제 공공기관이 제안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행정청이 권한을 위임해주면, 권한을 위임해주면 얘도 이제 행정청 되니까 공법관계지. 만약에 행정청이 권한 위임해주지 않으면 행정청 될 수 없고, 이때 이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자체는 이것은 사법관계 포함되겠죠. 그렇겠지? 이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이렇게 본 거야, 이제 문제를 봤는데, 지금 뭐냐면 그 문제 제기 한번 가보세요. 문제 제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어. 이 법률 자체에서 부정당업자한테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고 있죠, 지금. 제한했을 때 이것이 이제 행정 처분이냐 아니면 행정 처분이 아닌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2번 가시면 판례는 누가 좀 제안했어요? 행정청이 제안했지? 이때는. 당연히 공법관계라서 처분성이 있다. 근데 3번 가시면 그러나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준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했을 때는 이거 처분인 거냐? 이것이 이제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이제 문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종전 판례 입장 보세요. 그 내용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한 것은 단순하게 이제 사법상에서 통지행위에 불과해서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와 있어 지금. 근데 일단 이 판례는 지금 행정청이 한국전력공사한테 권한을 위탁했습니까? 위임 안 했습니까? 위임 안 했었겠지. 그렇겠죠. 근데 2번 가보세요. 다만 건설교통부 장관의 수임 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지시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행한 입찰 참가 자격은 국민권리무에 직접적 변동 초래한다고 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제 행정처분성이니까 공법관계를 받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2번하고 1번 차이가 뭐예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권한을 위임해주지 않았어. 근데 2번은 지금 2번은 행정청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라는 행정청이 공공기관한테 권한을 위임해줬잖아 지금.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때요? 권한을 위임해주면 행정청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한국전력공사는 행정청 될 수 없었던 거야, 과거에는. 근데 이제 이랬었는데, 이것이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3번인데 법이 바뀌었어. 그래서 한국전력공사, 공사가 청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사법관계일 뿐 처분성 인정 안 된다고 해갖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이후에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이 있었고 이 법을 개정한 거예요, 이제. 이 법을 개정한 법이 지금 현재 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래서 이 법이 바뀐 거야 지금. 바뀌었는데 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밑에 가보세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단 공공기관이 3가지가 있어. 행정에서 다 공부하시잖아요 이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그래서 행정학에서 공부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공공기관 속에 누구 있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가 공기업들, 공기업, 두 번째가 준정부기관, 세 번째가 이제 기타의 공공기관 나와 있다는 거지. 3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공기업, 두 번째가 이제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 세 번째가 이제 기타. 기타의 공공기관이 있어 이렇게. 이게 있어갖고, 이것이 이제 요 3가지가 공공기관 속에 포함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공기업이고 어떤 것이 준정부기관인지는 이제 거기 나와 있듯이 고시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아까 이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이 바뀌면서 이 두 가지는 이 자체가 이제 이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이 행정청이 위임 안 해줘도, 이거 행정청인데 이 행정청이 아까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돼서 권한을 위임 안 해줘. 권한을 위임 안 해줘도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지금? 이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자체가 바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면 이 자체가 지금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자체가 지금. 그래서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은 입찰 참가 자격이라는 이 권한을 바로 행사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무슨 공법관계겠어요, 사법관계겠어요? 다수견해가 일단. 다수견해가 이 자체 처분성이 있다. 이 자체가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공법관계다 보는 거야 이제.
자, 푸는 거고. 자, 이에 비해서 요 기타 공공기관이지? 요 기타 공공기관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관련된 법이 없어요, 여기는. 법적 근거 없어. 법적 근거 없기 때문에 요 기타 공공기관이 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한 것은 이것은 사법관계지. 얘는 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 이제, 자, 일단 판례를 대비해서 본다면, 한국전력공사 있죠. 이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이야. 자, 공기업 속에 포함돼요. 그래서, 자, 공기업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바뀐 법이지. 바뀐 법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한 것은 지금은 사법관계입니까? 공법관계입니까? 공법관계 됩니다, 이제. 자, 일단 그래서 다 순서를 따르면 공법관계인 거야, 이게.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판례 중에 여기 있었잖아. 판례 중에서 이제 수도권 매립지 공사 있었죠. 이 판례 아시죠? 집행정지상 나온 판례인데, 그래서 자, 수도권 매립지 공사, 이 공사가 이제 입찰 참가 자격 제한했어요. 근데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여기 포함됩니다. 기타 공공기관 속에 포함되니까 얘는 사법관계지, 지금도. 그래서 한국전력공사는 공법관계지만, 자,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일단 사법관계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거기 그 1페이지 다시 가보세요. 자, 다시 가시면, 자, 현행,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한 것이 이제 처분성 있냐는 거야, 이제. 그런 데에서, 자, 그 1번 가시면, 자, 뭐 1번에서 이제 공공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판례 비교한다면,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자,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판례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자, 이때 이제 부정당업자 등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이 이것이 이제 처분성 있는 건지 하는 문제야. 자, 이에 대해서 2번 가시면,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 매년 이제 공공기관을 고시하는데, 자, 뭐 시장형 공기업들, 준시장형 공기업들, 뭐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들, 자, 다음에서 기타 공공기업 분류하죠. 자, 그렇게 분류한다는 거고, 그래서 뭐 그냥 공기업, 자,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하고, 자, 기타 공공기관 분류합니다. 세 가지로. 근데 3번에서, 자, 근데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은 부정당업자 등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거야. 자, 조항을 두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이제 얘가, 자, 일단 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기타 공공기관이 근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행정 처분성 있느냐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아까 한국전력공사죠. 자, 걔는 지금 공기업이니까, 자, 걔가 한 것은 사법관계입니까? 지금은 처분성 있습니까? 처분성 있지? 처분성 있어. 그래서 판례 보세요. 그 5번 가시면 판례도 거기 이제 대법원 판례 나오잖아. 2014년 판례인데 그 판례 이제 보시면 그냥 그 판례에서 거기 뭐 6개월간의 6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1차 처분 나오지? 1차 처분과 또 2차 처분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국전력공사가 한 것이 행정처분이라는 전제에서 지금 판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판례가 이제, 이 판례 자체는 한국전력공사가 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처분성 있는 거냐. 그래서 처분성 문제에 등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닌데, 다만 행정 처분성 있다고 해갖고 간접적으로 어때요, 지금. 처분성 인정하잖아, 지금. 간접적으로. 그러면 한국전력공사가 행한 것은 지금은 사법관계입니까? 지금 공법관계입니까? 공법관계 봐야 되겠지? 그렇잖아, 지금 공법관계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출제 경향이 사법관계로 나오고 있어요, 문제가. 아직까지도.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 파트는요, 출제원이 지금, 자, 출제원이 다수설 따르면 공법관계 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판례가 사법관계 보기 때문에 거기 맨 밑에 가시면, 자, 주의할 점이 있죠? 그 주의할 점에서 이제 지금까지 사법관계로 이제 사법관계를 출제하는 게 경향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 이제 보고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해하셨죠? 자, 그렇지만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자, 걔는 사법관계 명백하지, 걔는. 그치?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 문제 한번 가보세요. 자, 문제에서 이게 2016년 문제인데,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항에서는 국가와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일단 그 계약은 사인과의 계약과 다를 바 없다. 사무상 계약입니다, 원칙은. 자, 그렇고 이제 2번 가면 국공유 일반 재산이지? 행정 재산이에요, 일반 재산이에요? 일반 재산이야. 일반 재산의 대부 매각 행위는 성격 민사소송이죠. 맞는 신문이지? 만약에 행정 재산이면 공법관계겠지, 그치?
다음, 자 3번 행정재산을 원래의 목적 외에 사용할 때 목적의 사용관계지. 자 어떤 판례 뭐 있었어요? 자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자 원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 그에 대한 사용수 허가는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그렇지? 그것까지 마시면 됩니다. 그 뒤는 민법얘기라서 그냥 빼세요. 어차피 국회사무소 8급 문제라서 우리는 구급이 안 나옵니다. 그 뒤에는 자 빼시고, 자 4번 가면 각종 사회보험, 자 연금 관련 범 등에 따른 사회보장, 자 급부 청구권 등은 공권으로서 자 본다. 다만 이제 자 이러한 공권을 행사했을 때 자 당해 행정청이 거부했다면 항고소송 대상성 인정되고, 자 법령에서 바로 발생할 때는 당사자 소송 대상이 되는 거다.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일단 사회보장 행정인데 우리가 이제 의료보청구권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판례 중에서 자 의료보청구권, 자 의료보호 청구해요. 자 의료보호 대상자 있지? 자, 의료보호 대상자한테 의료보호 청구했어요. 이때 이제 의료보호 대상자는 자, 진료비 냅니까? 공짜입니까? 자, 국가가 내주는, 국가가 이제 그 진료비 내주는데 여기서 이제 의료보호 대상자가 뭐 한 거야? 대상자가 이제 병원. 자, 병원 갔지, 이제 병원? 자, 병원 가서 이제 진료 받은 거야. 자, 진료 받은 다음에 또 진료기관이 이제 해준 다음에 의료보호 대상자는 이제 집에 뭐 돈 안 내고 이제 집에 갔겠지. 가니까 뭐 합니까 이제 이 병원이 진료기관이 자 의료보호기관한테 진료비 청구합니다. 자 진료비 청구했는데 이거 거부했다. 자 거부했지. 자 이 경우는 사법관계인 거야 아니면 지금 거부 처분입니까? 거부 처분이지. 자 이때 처분성 있다는 거야 지금. 자 그런 거고. 자 또 판례 중에 이거 있잖아요. 자 민주화운동. 자 민주화운동 보상 자 심의위원회. 자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결정 있지. 이거 하고 자 또 한 가지는 광주민주화. 자 민주화 있는데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이지. 이 결정과 관련돼서 보상해 줍니다. 이 보상결정은 성격 자체가 당사자 소송입니까? 얘는 처분성 있어요. 얘 처분성 있는 거야. 왜 처분성 있냐면 여기는 광주민주화 좀 다르지? 자, 광주민주화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보상금인데 이 보상금을 행정청이 주는 거라고 광주민주화는 법에서 준다고. 법령상에서 자, 급부 청구권이 당연히 생겨요. 법령상 생기니까 처분이야, 당사자 소송이야. 얘는 처분이 아니지. 처분이 아니고 소송 당사자로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이에 비해서 민주화운동 어때요? 자,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법에서 자, 이 보상금이 당연히 결정되는 거라고. 자, 그게 아니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자,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라는 행정청이 결정한다고. 행정청이 결정해 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처분성이 있다는 거지. 여기는 그렇지?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야 지금. 자, 4번 가시면 그래서 지금 자, 아까 이제 당해 행정청 거부했지? 자, 의료보호 청구권. 자, 의료보호 청구권 거부하면 거부 처분이지.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다 바로 이제 급부 청구권이 발생할 때는 이때는 이제 당사자 소송 대상이겠지. 맞는 얘기죠. 자, 다음에서 이제 5번 가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에서 국가기관이 특정 기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어요. 그렇지? 아까 이제 국가기관이니까 뭐 국가기관 장이 있겠지 이제 지금 여기서. 자, 지금 아까 공공기관인 거야. 국가기관이니까 행정청이 했어, 지금. 행정청이 했지? 이것은 자, 성격이 사법관계, 공법관계 처분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5번 답이겠죠. 자, 보시면 되고. 자, 2번 가시면 이제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인데, 이 판단 여지가 이제 이론 문제라서 이게 판례가 아직까지 이제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판단 여지를. 그래서 아직 판례가 이제 판단 여지를 재량 보기 때문에 출제가 잘 안 되는데 이게 가끔 나와요, 가끔. 자, 가끔 나오고 작년 국가직에 한번 잠깐 나왔지. 잠깐 나왔는데 좀 쉬웠어요, 지문은. 그래서 이제 지문 자체가 되게 쉬웠는데 일단 판단 여지가 뭐냐면 이런 전제야, 지금. 판단 여지라는 것은 자, 재량하고 이제 판단 여지를 비교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일단 법조문 보시면 자, 조문 자체가 이제 만약 뭐 한다면 이런 효과를 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만약 뭐 한다면 예컨대 이제 형법을 예를 들면 자, 만약 이제 사람 살해한다면 그렇지? 자, 타인 재물 절취한다면 이것은 효과예요, 요건이에요? 요건이지, 그렇지? 요건 문제. 자, 이에 비해서 자, 요건과 효과가 있다는 거 이렇게 효과가 있다, 그렇지?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행정적 재량인데 행정적 재량은 요건에 있는 거야, 효과에 있다는 거야. 일단 전제가 효과에 있다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여기 효과지. 요 효과에서 이제 요 효과에 행정적 재량이 있다는 거야. 여기서. 그런데 이제 요건 문제지. 자, 이 요건 문제에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요건 문제는 얘는 지금 행정청이 심사할 문제인 거예요. 요건은 법원이 심사할 문제예요. 요건은 법원이 심사할 문제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게 경찰이 심사할 수 있어? 경찰이 살인죄 심사하는 거야?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인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거야? 법원이 심사하는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요건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요건 문제는 법원이 심사할 문제인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 요건 문제가 이제 여기서 확정 개념. 자, 확정 개념 써. 우리가 확정 개념을. 자, 이 확정 개념은 뭐겠어요? 자, 한 가지 뜻으로서. 자, 한 가지 뜻으로서 이류적으로 이제. 자, 인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한 가지 뜻으로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때 이제 이 확정 개념과 관련되어 갖고 우리가 이제 경험적 개념이죠. 자, 뭐 경험적 개념도 어때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이것은 한 가지 뜻으로서 확정할 수 있다는 건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비해서 이제 이 불확정 개념이 있죠, 여기. 자, 이 불확정 개념이 있다는 거 이렇게. 불확정 개념과 관련되어 갖고, 자, 불확정 개념은 다의적으로 다의적으로 여러 가지 뜻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한 가지 예를 들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컨대, 자, 뭐, 예를 들면, 뭐, 야간, 뭐, 주간 있지, 이렇게? 야간, 주간은 불확정 개념인 거예요? 자, 아니면 확정 개념이에요? 야간이라든지 주간은. 이것은 사람마다 야간이 다 틀려요? 야간 뭐야? 야간은 해가 지면 야간인 거지. 주간은요? 해가 뜨면 주간인 거 아니야? 그치? 안 그래? 오늘 해 몇 시에 떴어요? 오늘 해가 몇 시에 떴냐, 오늘 해가. 아니, 19입에서 몇 초까지 얘기하지? 몇 초까지? 해 뜨는 시간? 안 그래요? 몇 초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약간 주간은요, 이게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한 가지 뜻이 가능해, 이것은. 근데 생각해봐. 자, 예컨대 불확정 개념인데, 자, 공공의 안녕 질서. 자, 공공의 안녕 질서를 침해한다면. 그치? 뭐, 선량한 풍속을 침해한다면. 응? 대체 어디까지 선량한 풍속인 거 대체? 어디까지가? 응? 자, 이때 이제 뭐 선량한 풍속을 침해한다면, 자, 또는 이제 예컨대 뭐 국익을 침해한다면, 자, 국익을 침해한다면, 이런 개념 자체는 이것은 어떤 경험적인 판단 개념입니까? 가치 판단 문제입니까, 이게? 가치 판단 문제잖아, 이게? 그치? 자, 가치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가지 뜻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법에서 이 요건 자체에서 이렇게 이제 불확정을 쓰고 있다는 거지, 요건 자체가.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공공의 안녕질서 침해할 건지,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건지와 관련되어 갖고, 이것은 지금 누가 심사하는 거라고? 요건 심사는? 자, 지금 보세요. 이런 개념 자체가 지금 경험적인 판단 개념입니까? 아니면 가치 판단입니까, 이게? 가치 판단 문제인 거지, 이게? 자, 가치 판단 문제예요. 그래서 원칙은 이러한 가치 판단 문제를 누가 심사하겠어, 원칙은? 자, 지금 효과 문제입니까? 지금 요건 문제야, 지금. 요건이야? 원래 요건 누가 심사한다고, 원래? 요건은, 자, 법원이 심사해, 법원이. 그래서 이 법원이 심사한다는 거기서 법원이 심사하겠다, 원래. 그치? 근데 법원 측에서 심사하는데 보니까 요 분야가 이제 행정의 전문 분야에 보니까 행정의 전문 분야, 또는 행정 어떤 기술적 분야라는 거지, 이게. 그치? 어떤 것이 이제 행정의 전문 분야라면, 그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게 나오죠?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3페이지에서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개념 나오잖아. 거기서 보시면. 예컨대, 비대체적 결정이라든지, 자, 비대체는 뭐냐면, 지금 행정부가 판단한 거야. 예컨대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데, 자, 그 시험 있죠? 자, 지금 주관식 시험 봤어. 자, 예컨대 뭐 행정고시 주관식 시험 봤다. 이때 이제 주관식 답안지 채점하겠지? 그 채점 누가 합니까? 그 채점을 판사가 하는 거야? 판사가 해요? 행정부가 해요? 행정부 판단하는 거지? 마찬가지야. 자, 다시 보세요, 이제. 자, 학교에서 이제 학생 성적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상관 이제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가하죠. 이런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하는 거야? 행정부가 하는 거야, 지금? 행정부 한다는 거지. 자, 이런 거라든지. 자, 두 번째 가면 어떤 예술, 자, 문화 등의 분야에서 어떤 물건과 작품의 가치라든지 유해성 문제.
자, 이런 유해성 판단 문제를 우리가 이제 독립한 하버제 기관이 하잖아, 이제. 그치? 자, 뭐, 예컨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한다든지 해갖고 어떤 가치 판단을 행정부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구속적인 가치 판단이라든지 예측 결정이라든지, 그치? 뭐 국일 해야 할지 여부, 예측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형성적인 결정이라든지 이런 결정들이 이제 이것이 행정부의 어떤 전문 분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전문 분야 등에 대해서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문 분야 등에 대해서 행정부가 지금 판단했다는 거야. 자, 원칙은 보세요. 원칙은 지금, 자, 원칙은 요건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심사해야 돼요? 원래가 법원이 심사합니다. 법원이 심사하는데 이 분야가 행정부의 어떤 전문 분야야. 전문적이고 기술 분야야. 이런 경우라면 법원이 판단해야 되겠어? 아니면 행정부의 전문 분야니까 법원은 행정부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 주자. 행정부의 전문 판단을 존중해서 자, 이러한 행정부의 판단 등에 대해서는 법원은 심사하지 말자. 그치? 자, 법원이 심사하지 말자. 이게 이제 판단 여지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일단 전제 조건이 이거야. 전제가 자, 재량은 지금 요건에 있는 겁니까? 효과에 있습니까? 자, 재량 효과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요건 판단 문제 지금 판단 여지라는 것은 지금 행정부의 판단이에요. 지금 행정부의 판단을 법원이 존중하는 건데 이때 이 판단 여지라는 것은 지금 효과에 있는 거야, 요건에 있어, 일단. 요건 자체에 있는 거죠. 요건 자체에서 확정된 개념 썼을 때 불확정 개념 썼을 때 이게 한 가지 뜻으로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런 가치 판단 문제 등에 대해서 자, 행정부 어떤 전문 분야지, 전문적인 판단 문제 등에 대해서 원래가 요건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칙은 누가 심사하는 거라고? 원칙은 법원이 심사할 문제야. 근데 이 분야가 지금 자, 요건 문제지만 행정부의 전문 분야야, 지금. 행정부의 전문 분야면 법원이 다 심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자,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거야.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겠지? 존중해 줘서 법원이 심사하겠다. 법원은 심사하지 않겠다. 법원은 심사하지 않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지금 판단 제지가 행정부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겁니까? 행정부 전문 분야만. 전문 분야 등에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의미는, 그렇죠?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보세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일단 그 불확정 개념 나오잖아요. 자, 불확정 개념이라는 것은 아까 반대말이 확정 개념이지 뭐. 그치? 그래서 한 가지 뜻으로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나와 있죠? 종류. 자, 뭐 불확정 개념은 의미와 내용이 다의적이고 추상적, 자, 불명확하기 때문에 자,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되는 개념이 다 틀려, 지금. 자, 그런 거고. 자, 다음에서 이제 자, 그 종류 있죠. 종류에서 2번 가보세요. 종류에서 2번 가면 양자를 이제 구분할 이유인데 자, 뭐냐면 우리가 그 경험적 판단 문제하고 가치 판단 문제를 이제 비교하는데 경험적 판단은 어때요? 경험적 판단은 한 가지 뜻으로서 해석할 수 있잖아, 이게. 그러면 법원이 심사할 수 있지. 근데 가치 판단 문제야, 지금. 자, 가치 판단 문제 이거 생각해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예술가치를 행정부가 판단한 거야, 지금. 예술가치를 판단해서 뭐 행정부가 이제 뭐 A한테 대상을 줬어. 그런 가치 판단 문제 등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법원이 자, 법원이 그런 가치 판단 문제를 심사해서 그런 행정부의 판단을 이제 대업할 수 있냐는 거지. 자,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일단 가치 판단 문제는 행정부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사법심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좀 제한되겠습니까? 제한되겠죠, 여기서는. 그렇지? 자, 뭐 그런 얘기고. 자, 다음 가보세요. 자, 다음 가시면 이제 자, 다음에서 판단 여지설 나오죠. 판단 여지설. 일단 뭘 가시냐면 자, 요게 좀 어렵기 때문에 딱 그 개념 아시면 됩니다. 판단 여지는 지금 자, 일단 효과 있습니까? 요건에 있는 거야, 지금. 판단 여지라는 것은 자, 효과 있다, 아니면 아니면 요건에 있는 거다. 요건상에서 지금. 자, 아까 뭐 국익을 침해한다면 공공의 안녕 복리를 침해한다면서 요건에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요건이 있다는 거. 자, 의가 보세요. 판단 여지설이란 행정법규의 요건사항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됐을 때 자, 그 행정기관은 일정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 여지가 존재해서 자, 그 내에서는 이제 사법심사를 제한하는 거야. 그래서 제한하는데 이걸 판단 여지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행정부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을 대체한다고 해서 대체 가능성에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그래서 이제 판단 여지를 보는 게 바우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우프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행시 문제 보면요, 이걸 바꿨어요. 바꿔갖고 이제 판단 여지에서 이제 울레라 나왔었는데, 일단 판단 여지가 이제 바우프고, 자, 이에 비해서 대체 가능성설은 이제 울레입니다. 자, 나와 있을 거고, 이것까지 뭐 내겠습니까? 하여튼. 근데 과거에 한번 나왔다는 거예요. 고시 문제에서. 자, 그랬었고, 이제. 그래서 판단 여지 한번 가보세요. 자, 그 바우프 보시면 구체적인 불확정 개념의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사실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일리적으로 판단이 어렵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 법규가 행정의 요건이지 요건에 관해서 지금 법에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때 행정청한테는 재량관단은 판단 여지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판단 여지하고 재량은 좀 다르다는 거야 지금. 자, 그런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이때 행정부의 어떤 전문적이고, 자, 기술적 판단을 법원이 존중해서, 자, 이 법원이 행정부가 내린 판단 등에 대해서 심사하겠다. 심사가 제한된다. 심사 제한되는 거다. 자, 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원래 요건 판단 누가 하는 거라고? 법원이 하는 거야. 근데 이 분야가 지금 어때요? 행정의 전문 분야라고 지금. 그래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데 그 분야가 전문 분야라서 행정청이 판단했다고. 자, 그러면 이때 행정적 판단 등에 대해서 법원이 심사하겠다. 아니면 그 분야가 행정부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자, 법원은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겠다. 존중해서 심사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판단 여지설인 거고, 마찬가지야, 이제 거기. 자, 대체 가능성술도 자, 뭐 불확정 개념과 관련되어 있고, 어떤 가치 판단 문제, 저 가치 판단 문제 등에 대해서 행정청 판단이 법원이 판단을 대체한다. 자, 대체하겠다. 이것이 이제, 자, 대체 가능성설입니다. 자, 인정 여부인데, 자, 판단 여지하고 이제 재량이 같은 거다. 그쵸? 자, 같은 거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자, 두 번째가 이제 뭐 다르다 보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판단 여지하고 재량의 구별 긍정설이죠. 자, 구별 긍정설 가면 재량 어디 있다고 지금? 재량 효과에 있다. 자, 이에 비해서 판단 여지 어디 있어요, 지금? 효과에 있어. 아니면 판단 여지는 요건에 있어. 요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별 긍정설이 있고, 자, 니은 가시면, 자, 둘 다 어때요? 둘 다 법원이 있죠? 자, 뭐, 둘 다 이제, 뭐, 재량 분야도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했으면 법원이 심사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둘 다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는 점에서 뭐, 구별 실익이 없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판례 입장이죠. 판례는 지금까지 판단 여지 인정했어요? 아니면, 자, 판단 여지를 지금까지 재량 봅니까? 자, 재량 보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판단 여지를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학사상 좀 대립하지만 지금까지 출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자, 다음 가시면 그래서 판단 여지의 적용 범위 있죠. 이런 분야가 이제 행정의 전문 분야라는 거야 지금. 자, 비대체적 결정이라든지 가치평가라든지 예측 결정이라든지 형성 결정들 이것이 이제 다 판단 여지 분야다. 한번 보시면 되고, 다음에서 이제 그러면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고 해서 이게 항상 소송이 안 돼요? 아까 보세요. 자, 지금 예컨대 행정부가 지금 판단하는데, 자, 위원회가 지금 적법하게 구성이 안 됐다든지, 그렇지? 아니면 이제 의결정도수가 과반수 필요한데 지금 과반수 없었어요. 이런 경우라면 전문 분야라도 법원이 심사할 수 없는 거야? 심사할 수 있어. 심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거기 맨 밑에 가보세요. 자,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의 판단 등에 있어서 자의가 개입한다든지, 자, 어떤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판단 여지의 한계를 넘어서 위법이 된다. 그래서 판단 여지가 인정될지라도 자, 적법하게 그 기관이 구성되었는지라든지 다음 가시면 자, 다음 페이지에서 자, 그 사실이 어떤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했다든지, 자, 또는 이제 판단함에 있어서 법의 일반 원리를 준수했는지라든지 하는 것은 자, 사법심사 대상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 안 된답니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제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자, 지금까지 했는데 몇 가지 볼게. 아까 보세요. 재량이 어디 있다고? 재량은 요건에서 효과가 있어. 효과. 자, 이에 비해서 판단 여지는 요건에서 지금 어떤 개념이 있었어요? 확정 개념, 불확정 개념. 불확정 가치 판단 문제. 자, 불확정한 가치 판단 문제 썼을 때 원래 이제 그 부분은 원래 누가 심사할 분야예요? 법원이 심사할 문제입니다. 법원이 심사할 문제인데 그 분야가 행정부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뭐 하겠다? 자,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법원의 심사를 자, 하지 않겠다. 그것이 이제 판단 여지입니다. 의미는 자, 그런 거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 더 할까? 자, 그러면 일단 그 재량인데 이 재량은 누가 주는 거야 지금? 재량은 누가 줘요? 법원에서. 자, 재량은 입법권자가. 입법권자가 우리가 이제 재량 같은 경우는 자,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잖아. 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거야. 재량은 법에서 주는 거야. 법에서 주는 거지. 일단 그럼 재량은 입법 문제인 거고, 이에 비해서 판단 여지는 지금 입법 문제입니까? 아니면 법원이 행정청 판단을 존중하는 거야. 법원이 행정청 판단을 존중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는 법원의 문제인 거지. 자, 그래서 그 문제 좀 풀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4페이지 가보세요. 4페이지에서 재량행위하고 판단 여지 중에서 틀린 건데, 1번 판단 여지설 입장에서는 재량이란 입법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에 비하면서 판단 여지는 법원에 의해서 인정하는 거다. 일단 여기서 맞죠? 그치? 2번 가면 판단 여지와 재량은 모두 사법심사의 심사가 제약된다는 점에서 공통되기 때문에 사법심사와 관련해서 양자는 구별시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있지. 아까 구별 부정설은. 그치? 자, 3번 판단 여지설에서 재량이란 어디 있어요? 이것은 효과에 있다. 효과 있는 거다. 효과. 자, 효과에서 이제 선택 문제인 거다. 그 다음에 자, 4번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인정될 때 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자, 위법이 있을 수 없습니까? 아까 자, 판단 여지도 아까 봤듯이 이제 뭐 자기가 개입한다든지 뭐 경험보지 위반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이 안 됐다든지 할 때는 사법심사 대상 될 수 있잖아요. 자, 일단 그러면 4번 틀렸지? 다음에서 2번 가면 경찰상에서 판단 여지 관계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전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아까 이거 간단한 거야. 저 문제 어려워 보이는데 아까 보세요. 재량은 지금 어디 있다고? 재량은 요건에 있어, 효과에 있어. 효과에 있지. 자, 판단 여지는 요건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감독기관을 보고할 건지, 자, 감독기관을 보고할지 말지. 자, 또 3번 있죠. 경찰권 발동할지 말지. 이것은 뭐야 다. 자, 이것은 요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자, 할지 말지 지금 결정 재량이야. 결정하는 결정재량인 거지. 자, 이에 비해서 자, 그 2번 있죠. 어떤 종류 조치 취할 건지는 어떤 종류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이것은 선택재량인 거지. 효과 문제에서. 안 그래요? 그래서 2번은 선택재량이고, 자, 그래서 이제 5번 마찬가지야. 누구한테 발동할 거냐? 얘도 선택재량인 거지. 근데 그 4번 있죠. 자, 공공의 위험 존재한지는. 자, 공공의 위험이 존재할지는 그것은 효과 문제입니까? 아니면 공공의 위험이 존재하니까 행정권 발동하는 거잖아. 자, 공공의 위험이 존재할지, 예컨대 뭐 공공의 안녕 질서라든지 뭐 국익을 침해한다든지 하는 것은 효과 문제예요, 요건 문제예요? 요건 문제인 거잖아. 자, 요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판단 여지가 어디 있다고? 응? 요건에 있는 거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자, 다음 가시면 3번에서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 아닌 건데, 일단 뭐 경험적 개념이지. 그 2번 가시면 경험적 개념 같은 경우는 다의적입니까? 한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한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얘는 판단 여지가 인정 안 되겠지. 자, 그래서 거기 1번 가면 뭐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가지, 비대체 결정이라든지, 자, 3번 가면 뭐 고도의 정책 전문적인 결정이라든지, 시험 채점 어때요? 시험 채점도 법원 판사가 결정하는 거야? 행정부 전문 판단이야? 아, 시험 채점도 저 판사가 해? 아니면 그 시험 채점위원이? 시험 채점위원 하는 거 아니야? 그 주관식 시험 같은 것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 이제 자, 비대체적 결정이라서 판단 여지가 인정될 분야입니다. 답은 이제 2번이고, 자, 4번 가보세요. 자, 행정청의 판단 여지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판단 여지설은 자, 특히 시험 결정과 관련해서 현재 대법원에서 적극 인정하고 있다. 그치? 나오는데 맞아요, 틀려요. 아까 우리 판례는 판단 여지 인정하고 있어. 판단 여지도 재량 문제야. 그냥 재량 문제잖아. 자, 재량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1번 틀렸고, 자, 2번 가면 뭐 독일에서 울레와 바우프에서 발전됐다. 맞죠? 자, 3번 법률 요건의 불확정 개념이 사용됐을 때 이것은 요건이 요건이 이제 재량 문제입니까? 재량과 다른 판단 여지라고 지금. 재량과 다른 판단 여지라고 해서 요건 재량설. 자, 그러니까 요건이 이제 재량 문제다. 요건은 재량 문제 아니다. 재량은 요건에 있어, 효과에 있어. 효과 있기 때문에 요건은 재량 문제 아니라고 하면서 요건 재량설을 비판하면서 나온 거야, 이제. 그런 견해인 거고.
다음 4번 가면 비대체적 결정, 자 가치평가, 예측결정 등 행정청의 전문 분야에서 인정하는 거다. 맞죠? 여기까지 맞고 자 8번 아닌데 그죠? 5번 바꾸세요. 자 문제 5번 바꾸시고 자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 자 계속행위와 재량행위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작년 국가지 문제입니다. 자 작년 거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1번 판단 여지를 긍정한 학설은 판단 여지는 효과 선택 문제이고 볼 것도 볼 거 있어 볼 거 없어. 옳지 않은 겁니다. 판단 여지가 효과 문제야? 효과야 요건 문제야? 요건 문제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판단 여지는 자 효과의 선택 문제이고 재량은 요건 등의 인식 문제다. 틀렸잖아 지금. 재량은 효과고 판단 여지 요건이겠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게 공부했으면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지? 자 다음 가시면 이제 양자는 인정 근거하고 내용 등에 대해서 자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맞는 얘기고 2번 자 대법원은 재량 행위 등에 대한 사법 심사인데 우리가 재량은요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합니까? 아니면 재량 같은 경우는 행정청한테 판단권을 줬기 때문에 독자적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일단 남용만 심사하는 거지. 자 그래서 2번 맞지. 자 3번 대법원은 자 처분을 할 것인지와 여부 처분 정도에 관해서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인데 그 과징금 납부 명령과 관련돼서 이 판례는 그거잖아요. 자 과징금은 적정 한도 초과했어. 적정 한도 초과했을 때는 전부 취소 일부 취소. 전부 취소. 그래서 이제 적정 한도를 초과한 것만 취소할 수 없다. 다 취소하는 거다. 자 전부 취소하는 거다. 그런데 거기다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자 비교한 다음에 일부 취소하는 거 있어요. 일부 취소 어디? 응? 과징금? 응? 조세. 자 조세 부과는 일부 취소합니다. 자 조세 부과는 자 이거 생각해봐. 조세 부과에서는 이 금액 요 금액을 이제 결정할 때 어때요? 조세 같은 경우는 세율 자체가 정해졌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거 생각해봐. 자 지금 보니까 세법상에서 지금 세율이 10%래. 자 10%인데 뭐 한 거야 이제 10% 초과했어. 이제 초과해서 자 만약에 행정청이 지금 15% 부과했다. 부과했으면 전부 다 취소합니까? 초과한 것만 취소합니다. 여기서는 초과한 것만. 그치? 전부 취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법원이 취소하는 건데 자 세법 같은 경우는 자 금액이 얼마인지 판사가 모르겠어. 판사가 알 수 있어. 응? 아니 세율 자체 딱 정해졌잖아요. 정해졌으니까 판사도 금액 얼마인지 좀 알 수 있어. 그렇죠? 그렇잖아. 그래서 세법 그 조세부가 이 조세부과와 관련된 것은 자 이 적정한도 초과잖아. 적정한도 초과한 것은 일부 취소, 전부 취소. 한도 초과한 것만 일부 취소합니다. 여기서는 세법 같은 경우는 이에 비해서 자 과징금이지. 자 과징금 어때요? 과징금은요 일부 취소야. 과징금은 적정 한도 초과한 것만 취소하는 거야. 다 취소해. 다 취소하잖아. 그렇죠? 왜 그런 거냐면 보세요. 요 과징금은요 이렇게 돼 있잖아. 예컨대 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이지. 자 거기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징금은 매출액에 자 매출액에 뭐 100분의 3 부과하겠다. 그렇지? 자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부과하겠다 하는 거야 지금. 자 삼성전자 매출 얼마예요? 200조. 그지? 3%면 6조지? 6조 내에서 얼마가 적정 금액입니까 이게? 6조 안에서 얼마가 적정 금액이야? 이걸 판사가 알 수 없잖아. 그렇지? 알 수 없는 거잖아. 세법은요. 세법은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 딱 알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과징금은 얼마가 적정 금액인지 알 수 없으니까 뭐 하겠어? 다 취소한 다음에 다 취소하고 적정 금액 내에서 다시 부과하면 되는 거지. 자 이에 비해 자 그러니까 과징금은 일부 취소, 전부 취소. 여기 전부 취소인 거고. 자 이에 비해서 이제 그 과세 처분과 관련된 것은 적정 금액 알 수 있으니까 초과한 것만 취소하면 됩니다. 일부 취소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 자 4번 가면 다수설 따르면 불확정 개념은 자 개념 해석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면적인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거고 특정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이제 이리적 해석이 자 가능하다 보는 거다. 아까 보세요. 자 원칙은 누가 심사하는 거라고? 원칙은 법원이 심사합니다. 자 법원이 심사하고 법원이 심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결정만이 적법합니다. 항상 하나의 결정만이 적법하지만 다만 이제 이 분야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일단 요 4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자, 다음 가시면 3번 있죠. 이제 3번 인허가 의제인데, 이 인허가 의제는 일단 2016년도 문제에서 많이 나왔어요. 자, 2016년도 문제에서 뭐 지방직 7급이라든지 하고 그 7급 문제하고 뭐 국회 사무처 8급 문제에 좀 많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 인허가 의제가 기본서 이제 뭐 기본서마다 정리가 이제 다 잘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출제가 가능한 범위까지 정리한 거니까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인허가 의제는 뭐 수업 중 많이 했었잖아. 자, 수업 중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자, 만약에 이제 요 갑행위 있잖아. 자, 요 갑이라는 행위, 자, 요 행위를 금지했어. 자, 금지한 법이 자, A 법률, 자, A 법률과 B 법률이 있어 이렇게. 자, A 법률, 자, B 법률, C 법률이 있지? 자, 이게 있으면 이것과 관련돼서 자, 이때 A 법에 있는 허가 받으면 B 법에 있는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B에 있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일단 원칙은 모든 법에 있는 허가를 다 받아야지. 자, 모든 법에 있는 허가를 다 받습니다. 그치? 다 받는 게 원칙인데, 다만 이제 어때요? 다만, 요 A 법률, 이 법에 있는, 자, 허가 받으면, B, C, D에 있는 허가를 받는다고 뭐가 있으면 돼? 자, 뭐가 있으면 돼? 법적 근거. 자, 법적 근거 있으면, 자, 다른 법에 있는 허가 받은 걸 간주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인허가 의제지? 자, 이때 이제 요 인허가 의제가 인정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항상? 인허가 의제 제도가 인정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항상. 그치? 법적 근거 있을 때는, 이때는 이제, 자, 다른 법에 있는 인허가 받은 거로 이제 간주하는 거고, 인허가 의제 주는 거고, 자, 이에 비해서, 만약에 법적 근거 없으면, 이때는, 자, 인허가 의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때, 이제? 자, 이 경우는 모든 법에 있는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 지금. 그렇죠. 일단 그거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자, 그 5페이지 가시면 법적 근거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써놨는데, 지금 보시면, 인허가 의제와 관련된 그 법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일단 뭐, 그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법 써놨죠? 그 예를 보세요. 예를 보시면, 주택법 17조 1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자, 사업 계획을 자, 승인받으면 건축허가, 자,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에서 이제 24개 있는 허가를 받은 걸 간주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자, 다른 법에 있는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고 지금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거야. 자, 그 얘기고. 자, 다음 2번 있죠? 그 2번 판례는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제목만. 그래서 요 인허가 이제 뭐 아까 보세요. 만약에 이제 요 A 법률 자, A 법에 있는 허가 받으면 자, B에 있는 B, C, D에 있는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때 B 법률, C 법률에 있는 허가를 다 받은 거 다 간주하냐고. 다 간주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주대 1호가에서 자, 이 B 법률 몇 조 몇 항 딱 써놔 이렇게. 자, 몇 호 몇 항에 대해서 써놔 이렇게. 써놓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법에 있는 허가를 다 받은 거 간주하는 거냐고. 자, 그게 아니라, 자, 주대 1호가에서, 자, 의제대 1호가에 몇 항 몇 조를 준용할 건지 써놓기 때문에 다른 법에 있는 모든, 자, 인허가를 받은 거 간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가보세요. 2번 그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 있으면 다른 법에 있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지한다는 조항을 뒀을 때, 자, 주된 인허가 있으면 다른 법에 의해서 인허가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의 모든 규정, 자,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거기 예를 써놨잖아요. 여기 그 하설표 보시면, 건축법 8조 사항은 건축 허가를 받으면 도시계획법 몇 조 준용하겠대? 25조. 근데 83조 2항은 준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도시계획법의 모든 조항을 준용하는 거라고? 아니면 준용조항 있는 것은? 준용조항 있는 것을 준용하겠지. 그치? 이해하셨죠? 그 제목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가보세요, 이제. 그러면, 자, 인허가 의제라는 것은 이게 사업이 완성된 다음에도 효과가 있어? 자, 사업이 완성된 다음에도 이제 인허가 받은 걸 의지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자, 거기 나와 있듯이, 자,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번 가보세요. 그 3번 이제 그 제목 가시면, 자, 주된 인허가에서 의제되는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자, 주된 인허가로 인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자, 인허가로 인한 사업이 끝났잖아. 끝난 다음에는 이제 사업이 완성된 다음에는 자, 인허가 의제 효력이 없다. 그치?
그래서 자, 그 밑에서 두 번째 가보세요. 사업 시행이 완료됐지? 자, 완료된 후에 계속해서 이제 아까 이제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조명해야 돼. 이런 경우라면 도로 조명 허가를 받은 거 유지하겠다고? 아니면 다시 받아야 된다고? 다시 받아야 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사업이 완성된 다음까지 효과는 없습니다. 자, 그거 아시면 되고, 다음 이제 자, 뭐 실제 집중서라고 자, 그 절차 집중서를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거야 이제. 자,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게. 자, 만약에 보세요, 여기. 자, 만약에 저기 A 법률. 자, A 법에 있는 자, 이 A 법률이 얘가 주된 1억하고 자, 다음에서 이제 이 B 법률 있지? 자, 이 B 법률이 얘가 지금 자, B 법률 C 법률이 의제된 1억하다. 자, 이때 이제 여기서 자, 이 A법에 근거해서 행정처분 할 거 아니겠어요? 행정처분 내주고 B법에 근거해서 여기서 이제 행정처분 할 거 아니야 지금? 그치? 할 건데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행정처분 할 때 뭐가 있어야 되죠? 행정처분 전 단계에서 뭐 의견 청취한다든지 자, 중앙행정기관 장관과 협의하겠지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자, 뭘 거쳐야 됩니까 여기서? 절차. 자, 절차 거칩니다. 절차. 그러면 여기 이제 의제된 1억화에서 또 절차 거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의제된 1억화가 B, C, D, E, F가 있어 이렇게. 자, 이 모든 의제된 1억화 있는 절차를 또 거칠 거냐고 이거. 자, 또 거치면 자, 인허가 의제라는 것은 어때요? 인허가 의제라는 것은 행정처분을 좀 간소화하려고 하는 건데 모든 의제된 1억화 있는 절차를 다 거치면 이제 간소화됩니까? 또 복잡해집니까? 또 복잡해지겠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의제된 1억화 있는 행정 절차를 또 거친다. 아니면 절차는 자, 요즘에 1억화로 집중된다. 자, 여기로 집중되겠죠? 그래서 이제 절차가 집중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된 1억화에서 행정 절차 거치면 의제된 1억화의 절차는 거청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절차까지 간주한다. 절차까지 의제한다. 의제. 이게 이제 이게 행정 계획과 관련된 분담이니까 절차 집중이겠지. 절차 집중설. 그러니까 절차가 지금 모든 법에 있는 행정 절차를 다 거친 거라고 아니면 주된 1억화만. 자, 요 주된 1억화지 여기 있는 절차로 집중되겠다. 그 얘기야 지금. 자, 그래서 자, 절차 집중설 나오죠. 자, 다른 법에 있는 절차 의제. 자, 이 판례가 요 절차 의제인데 이 판례가 이제 작년 문제에서 그 2016년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 판례 사항까지 기억하세요. 판례 사항까지. 자, 읽어볼까? 자, 주된 1억화의 행정 절차 거치면 의제된 1억화의 절차를 또 거칩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자, 그 판례 나오죠? 그 판례 중요한 판례예요. 그 판례 사항까지 기억하세요. 자, 건설부 장관이 주택건설촉진법상에서 관계기관 장관의 협의 거쳐서 자, 사업계획 승인한 거야 지금. 자, 관계기관 장관의 협의 거쳐서 했죠 지금. 자, 이거 보겠어요 이거. 얘가 이제 자, 관계기관 장관 협의 거친 것이 이것이 자, 주택건설촉진법이 얘가 보겠어. 주된 1억화지. 이 주된 1억화에서 거칠 절차입니다. 절차. 이 절차를 거쳤다는 거야 지금. 근데 도시계획법은 의제되는 1억화지. 근데 의제되는 1억화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과 자, 주민 의견 청취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절차를 또 거친다고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자, 주된 1억화에서 행정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의제된 1억화의 절차는 거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해졌어요? 이거 이제 중요한 판례, A급 판례 보시고 다음에서 이제 자, 다른 1억화와 관련돼 갖고 이제 실제권인데 이거야 이제 실제권은 뭐냐면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갖고 자, 예를 들면 자, 요 갑이 있어. 요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 얘가 이제 자, 대지가 없어요. 대지가 없고 이제 얘가 예컨대 보니까 뭐 전답이 있어. 전답이 있는데 전답에다 이제 집을 질 수 없잖아. 자, 뭐 했겠어 이제 전답을 대지로 뭐 해서 형지 바꿔. 형지를 변경한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싶어 지금? 건축 허가를 받고 싶어 지금. 그래서 이때 이제 요 갑이 뭐 군수한테 건축 허가 신청했어. 그렇지? 근데 보세요. 건축법상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자, 토지 형질 변경까지. 자, 토지 형질 변경 허가까지. 자, 이 허가까지 받은 거 간주하겠다.
또는 이제 뭐 농지 전용까지. 자, 농지 전용까지 허가까지 받은 거 간주하겠다. 이런 조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조문이 있다. 그렇지? 자,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자, 이 허가는 받은 거 간주합니다. 그렇지? 자, 이때 이제 얘가 뭐겠어? 얘가 주된 인허가지. 여기는 자, 의제된 인허가입니다. 그렇지? 이 문제에서 이제 자, 그러면 절차, 지금 절차 문제인 거야? 아니면 이 허가란 실체? 자, 허가란 실체야, 지금. 그래서 이때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만 심사할 거냐고. 여기서. 얘만 심사합니까? 건축 허가가 가능할지만 심사하는 거야? 아니면 형질 변경 가능할지도? 자, 이제 아까 행정청은 형질 변경까지 가능할지 심사를 하는 거지? 얘도 심사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이제 자, 이때 이 허가라는 처분이잖아. 이 허가라는 처분 절차인 거야. 지금 이 허가라는 처분의 실체야, 지금. 요 실체지? 요 실체 심사할 때 건축 허가라는 자, 이 주된 허가만 심사할 거냐고. 얘만 심사할 거라고. 아니면 형질 변경과 농지 전용까지 가능한지 심사라고. 얘까지 심사라고. 응? 자, 그래서 실체권이지. 실체 매만 심사해, 둘 다 심사해. 둘 다 심사하죠. 자, 둘 다 심사하니까 실체 집중입니까? 실체 집중 부인입니까, 지금? 실체 집중 부인설이지? 그러니까,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건 이제 실체 집중 부인인데, 이 판례를 갖다 저렇게 내는 거야. 자, 건축허가 신청했을 때, 건축허가가 가능한지만 심사하는 거다. 자, 주된 인허가인 건축허가만 가능한지 심사하는 거다. OX. 틀렸지? 자, 그럼 어때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가능하지 않다면 뭐 할 수 있다? 건축 허가는 거부할 수 있다. 그게 맞는 지문이죠. 그렇겠죠? 자, 둘 다 심사해서 이게 안 되면 허가 나옵니까? 허가 안 나옵니까? 허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체 심사는 자, 주된 인허가만 의제된 인허가도 심사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된 판례가 있어. 자, 뭐냐면 자, 이 판례를 아셔야 되는데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 요거 그 두 가지를 아시면 되는데, 자, 채광계획인가에서, 자, 광물 채취하지? 자, 광물 채취합니다. 어디서 지금? 산에서, 뭐, 자, 공유수면상에서 채취합니다. 자, 이때 이제, 일단 보세요. 이거 잘 모르시는데, 채광계획인가는 성격이 기소계획 재량이에요. 인가를 내줍니까? 내줘야 됩니까? 내줄 수 있어야 내줘야 돼요. 얘는. 내줄 수 있어가지? 재량 같죠? 아니에요. 기속입니다. 내줘야 됩니다. 얘는. 자, 기속행위인데, 다만 이제 봐봐. 우리가, 자, 이 광물 채취를 어디서 하겠어? 광물 채취를 산에서 해. 자, 산에서 하면 뭘 받아야 돼? 산림? 회수허가 받겠지. 그치? 자, 근데 산림 회수허가는 성격이 재량이지. 그쵸? 재량이 수반된 기속행위지? 재량이 수반된 기속행위니까 얘는 기속의 재량이에요. 얘는 재량이지. 그치? 이 재량입니다. 재량이라서 이제, 자, 재량이라서 채광계획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치? 이게 안 되면 거부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이번 보세요. 이번에는요, 자, 이 광물 채취 어디서 합니까? 응? 예컨대 뭐 사금 채취, 응? 뭐 바닷가에서, 응? 하천상에서 하겠지? 이때 뭐가 있어야 돼요? 공유수면 점용 허가. 이게 필요하겠지? 근데 공유수면 점용 허가도 성격이 이제, 자, 성격이 특허잖아. 자, 특허니까 성격이 기속의 재량이야. 얘도 재량이지. 그치? 재량입니다. 자, 근데 이게 있다는 거야. 채광계획 인가 받으면, 자, 공유수면 점용 허가는 받은 거 간주합니다. 자, 인허가 의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인허가 의제 있으면, 이게, 우리가 심사할 때, 채광계획 인가만 심사할 거냐, 이거를. 얘만 심사하는 거야? 아니면, 자, 공유수면 점용도 가능한지 심사하는 거야? 아까 실체는 둘 다 심사하는 거지? 자, 둘 다 심사하니까 이거 재량이잖아. 재량이면 내줍니까? 거부할 수 있는 거야. 거부할 수 있지. 이거 거부당하면 얘도 거부하겠지.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일단 실체권이야. 실체는 자, 주된 인허가만 아니면 실체는 전부 다 심사하는 거다. 이에 비해서 절차는 아까. 절차는 주된 인허가의 절차 보시면 됩니다. 절차 집중설. 자, 실체 집중 부인설. 자, 그래서 거기 자, 실체 집중 부인 나와 있죠? 자, 여기 나와 있고, 거기 이제 2번 가시면 채광계획 인가의 성질 나오잖아. 그 성질에서, 자, 이때 이제 공유수면 점용이 불허사유잖아, 지금. 자, 공유수면 점용 불허사유니까 공유수면이 점용이 가능한지 심사 안 해. 얘도. 심사하라는 거야. 이 심사에서 이게 거부당하면 채광계획 인가를 내릴 수 없다는 거지.
자, 그리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자, 3번 가면 국토 이용 계획 및 관한 법률사항에서 건축물 등에 대한 관한 개발의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허가 신청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항에서 개발의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면 허가권자는 이제 허가를 낼 수 있어, 거부할 수 있어. 거부할 수 있겠죠, 여기도. 그렇지? 다 이제 실체 집중 분설입니다. 그 판례인 거고.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는 좀 쉽죠? 그러면 자, 소송 어디서 합니까? 응? 자, 소송 어디서 하는 거야? 소송은 주된 인허가에서 아니면 의제되는 인허가에서? 주된 인허가지. 의제되는 인허가는 소송 안 됩니다. 아까 보세요. 자, 건축 허가 받으면 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거 간주하잖아. 간주하지? 간주한다. 간주하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처분성 있어요? 처분인 거야? 아니면 의제되는 인허가는 자, 별도로 소송 안 되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 아닙니다. 얘는 처분도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안 생겨? 공정력과 불가쟁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의제되는 인허가는 어디서 다투면 돼? 별도로 소송하는 거야? 주된 인허가에서? 주된 인허가에서 다투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가본 가시면 건축 불허가 하면서 자, 그 처분 사유로 형질 변경과 농지 전용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 해서 건축 불허가 외에 별개로 형질 변경과 농지 전용 불허가까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형질 변경 불허가나 농지 전용 불허가는 처분이 아니다. 아니고 이제 불가쟁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나와 있죠? 그거 보시면 되고. 자, 다음 나번 가면 건축 불허가 처벌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 불허가 사유뿐 아니라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나 농지 전용 불허가 등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다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말라는 거지. 자, 그 얘기한 거고. 자, 2번 있죠. 요 2번도 이제 그 작년 얘가 2번 문제는 과거에 이제 한번 나왔었어요. 공무원 시험에. 자, 과거 한번 나왔었고, 작년 그 변호사 시험인데, 자, 변호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작년 그 변호사 시험 나왔던 것이 작년 문제에서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요 판례도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건축 허가 신청했죠? 그랬더니 뭐 한 거야 지금? 자, 군수가 허가 안 해준 거야. 왜 안 해줬어 지금? 네? 소방서장이 부동했기 때문에. 그러면 군수가 지금 불허가 있잖아. 이거 하고 소방서장이 부동했지. 이 둘 다 행정소송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자, 지금 소방서장이 부동한 것은 지금 관계기한 장과 지금 자, 관계기한 동의받는 거야. 관계기한 동의받는 거고, 지금 소방서장의 자, 건축 동의가 중요한 겁니까? 건축 허가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상대방은 건축 허가가 중요한 거지. 재림 경우라면 소송 어디서 하라고? 소송을 건축 불허가에서 아니면 소방서장 부동의에서. 건축 불허가에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장의 부동의는 자, 부동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 1번 가보세요. 자, 인허가 의제 중에서 자, 옳은 것은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제 법에 근거 없잖아. 자, 근거 없으면 인허가 의제인 거야. 다 받아야 돼요. 허가 다 받아야 됩니다. 항상 인허가 의제는 법에 근거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고. 2번 가면 자, 주의 인허가인 건축 불허가 처분하면서 그 처분 사유로 의제되는 인허가에 해당하는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를 두고 있다면 그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형질 변경 불허가 등에 대해서도 쟁송 제기해서 다툴 수 있다. 그렇지? 자, 형질 변경 불허가에 관해서는 소송 안 된다니까. 그치? 틀렸죠? 자, 3번. 신청된 주된 인허가에 절 적으시면 의제되는 인허가에 있는 인허가에서 거쳐야 되는 자,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거칠 필요 없다. 맞죠? 아까 절차는 절차 집중설. 맞잖아 지금? 답은 3번. 자, 4번 가면 자,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A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 처분에 하자 있으면 비법에 있는 허가를 받은 거 간주한다는 의제 조항을 뒀을 때 비법에 있는 자, 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비법률의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아까 자, 모든 조항입니까? 아니면 자, 아까 이제 어떤 법에 있는 몇 조에 있는 자, 의제한다는 조항을 뒀을 때 그 조항에서 의제한 거지. 그렇죠? 모든 법은 아니지. 틀렸죠? 자, 답은 3번이고. 자, 2번. 자, 인허가 의제 중에서 옳은 것은? 자, 1번.
자, 주된 인허가 처분이 관계기관 장과 협의 거쳤잖아. 아까 그 판례죠. 자, 절차에서 협의 거치면 아까 절차 집중이니까 의제된 인허가에 있는 주민 의견 청취는 별도로 될 필요가 없다. 그지? 맞고 2번 인허가의 의제에 관해서 자, 관계기관 장과 협의 요구됐을 때 주된 인허가 하기 전에 의제되는 모든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서 자, 관계기관 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치? 여기서 이제 보시면 모든 허가와 관련된 허가와 관련된 그 사전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그 해석해 보세요. 하시면 자, 거기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만일 사업 승인 전에 반드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 의제 사항에 관해서 다른 행정기관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그것은 인허가 의제하고 맞지 않는다.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지문은 그렇죠? 틀린 거죠. 모든 것을 다 거칠 수 없잖아, 지금. 자, 3번. 자, 주된 인허가에서 의제되는 인허가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 유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는 후회될 수 있다. 아까? 자, 아까 사업 시행에 필요한 범위 사는 겁니다. 완료는 후회는 할 수 없다는 거고 틀렸지? 자, 4번. 주된 인허가와 하면서 의제되는 인허가 거부했을 때 의제되는 인허가 거부를 다투는 자는 자, 주된 인허가 거부 외에 별도로 의제되는 인허가 거부 처분 등에 대한 쟁송 제기한다? 별도로 쟁송 안 된다니까, 그지? 자, 그 주된 인허가에서 쟁송했을 때 거기서 같이 하는 거지 별도로 안 됩니다. 다 틀린 지문이지. 자, 옳은 것은 1번. 자, 3번 문제. 자, 다음은 건축법 11조 조항이다. 옳은 것은 자, 11조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건축허가 있을 텐데 거기서 1항 가시면 건축물 건축하거나 수선할 때는 특별자치시장,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아야 된대. 근데 그 5항 있죠. 5항 뭐가 있었는지 5항에 인허가 이제 나와 있죠. 5항 가보세요. 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받으면 자, 다음 각 호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 보며 공장 건축물 경우에는 산업집중 활성화법에 따른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를 받은 걸 보겠다. 이게 이제 인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호, 7호, 8호 나와 있잖아, 지금. 이런 허가를 받은 걸 간주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간주하겠다. 나와 있고. 자, 이제 문제 1번 가보세요. 자, 서울시장은 건축 허가를 했을 때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에 관한 절차 준수해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아까 절차 집중이잖아. 그러면 지금 자, 농지법은 지금 뭐야? 농지법은 주된 인허가입니까? 지금 건축법이 주된 인허가입니까? 건축법이 주된 인허가고 농지법은 의제된 인허가잖아. 그러면 의제된 인허가 있는 절차는 다시 거칠 필요가 없잖아. 자, 거칠 필요 없어서 일단 1번 틀렸지. 자, 그래서 일단 절차 집중이니까 농지법상 절차는 준수할 필요 없어요. 2번 가면 서울시장은 자,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6항에서 규정한 협의에서 자, 농지 전용 허가를 하지 않기로 한 거야. 이제 하면 결정하면 건축허가 할 수 없다. 아까 보세요. 아까 실체 요건이지? 건축허가하고 농지 전용인데 이때 이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만 심사하는 거라고 아니면 실체는 다 심사한다고? 실체는 다 심사하지. 그러면 농지 전용이 가능한지 심사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보니까 장관이 농지 전용 허가 안 내주겠대. 이거 안 내주면 허가는 안 나오죠. 자, 허가 안 내릴 수 없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자, 실체법상 그렇죠? 아까 의제되는 인허가 있는 자, 실체 못 갖추면 자, 이때 실체 못 갖추면 주된 인허가에서 허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 2번은 맞죠? 응? 자, 그래서 이제 실체 집중 부인설. 실체권은 둘 다 심사하는 거다. 그 얘기고 3번 서울시장이 농지 전용 허가 요건을 자, 불비 이유로 건축 불허가 했을 때 농지 전용 허가 거부 처분은 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잖아요. 자, 3번 틀렸고. 자, 4번. 판례는 자, 주무행정기관에 신청하거나 의제되는 인허가의 판단 방식에 대해서 실체 집중설이야, 부인설이야? 실체 집중 부인설 취하고 있지. 자, 틀렸죠, 그러면? 답은 2번. 자, 4번 문제. 건축법에는 건축허가 받으면
국토 및 계획에 관한 법률사항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까지 받은 거 보는 조항이 있다. 자, 다음 이제 옳은 것인데 1번 갑은 건축 허가 절차 외에 형질 변경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된다? 틀렸잖아 지금. 아까 절차는 집중. 응? 1번 틀렸죠? 자, 2번 가면 건축 불허가 하면서 건축 불허가 사유에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 들고 있을 때 갑은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형질 변경 불허가 등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맞죠? 맞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자, 주대 1허가 등에 대해서 소송한 다음에 어디서 다투라고? 별도로? 아니면 주대 1허가에서? 자, 주대 1허가 다툴 수 있는 것도 맞아요. 3번 건축 불허가 하면서 자,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을 때 그 건축 불허가 외에 별개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이 존재한다 나오는데 아까 보세요. 의제되는 1허가는 자, 별도 처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아까 의제되는 1허가는 별도로 행정소송 안 되잖아. 행정소송 안 되니까 처분이 아니지 얘는. 그렇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4번 가시면 뭐가 안 생겨? 공정력, 불가쟁력은 발생하지 않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3번, 4번 틀렸죠, 지금. 자, 정답은 2번. 자, 여기까지 하셨고, 자, 10페이지 나오는데 4번은 좀 쉬었다 할게요.